자, 첫 번째,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많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리프사 역시도 바로 이것을 중요하다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역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기대한다라고 했던 바로 뭐죠? 바로 규제입니다. 규제인데, 이 규제와 관련된 거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암호화폐라는 거 특성 자체가 아무래도 익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라던가 또는 테러 자금으로 조달용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세금 회피에서 뭐 그냥 본인 세금 회피 용도로 자금을 세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가 이제 암호화폐를 시장에 풀어주는 거, 도입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지, DLT라는 기술과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혜택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껴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는 악용하면 너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많이 빠져있죠, 각국이. 물론 이미 대만이 아니죠, 태국처럼 이미 레귤레이션을 정리를 해서 도입한 국가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는 아주 경기를 일으키고 있죠. 암호화폐 단어가 튀어나오면 일단 경기를 일으키고 봅니다. 그냥 암호화폐 이꼴 투기다,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해갖고 암호화폐에 대해 좀 약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려야 이제 엑스라피드 같은 거 또는 XRP를 브릿지로 쓰는 거, 암호화폐가 활용될 수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는 이제 규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규제에 관련된 거를 G20에서 다룬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정리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20 모임에 관련된 건 진작에 올해 한 4월쯤부터 얘기가 돌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립토 AML은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금 세탁, 안티모니 론더링이라고 해서 자금 세탁 방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CTF는 카운터 테러리즘 파이낸싱, 이게 바로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 규제를 6월에 리포트에 따르면은 G20이 모여서 이걸 합의를 본다고 합니다. 내놓는다고 하죠, 합의 기준안을.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날짜가 딱 적혀 있네요. 후쿠오카, 그 일본에서 이제 부산이랑 가까이 있는 섬인가요? 이게 후쿠오카 섬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정확히 아닌지 모르겠어요. 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산에서 가까운 건 맞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도쿄나 그런 지역이 아니고 서쪽에 있는 부산이랑 가까운 곳이거든요. 맞닿은 곳인데 여기에서 6월 8일에서 9일 이틀간에 거쳐서 여기 써있죠, AML, 안티모니 론더링이라고 풀어서도 적어놨네요. 이 주제를 갖고 미팅에서 디스커스, 회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테러리즘 파이낸싱, 카운터 앞에 붙어야 되는데 빠졌네. 그래서 테러 자금 조달 관련된 거 역시도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기사에 따르면은 6월 8일에서 9일 후쿠오카, 일본에서 열리는 후쿠오카 지역에서 열리는 이 G20 모임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자금 세탁 방지라던가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서 이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만나서 회의를 할 거다. 그리고 이스타블리시, 그 합의된 안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그런데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러 가면 되겠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면 되니까요. 보시면 이거 GC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보이시죠? 확인하면 됩니다. 보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이 보이죠. 아베의 얼굴이 보이는데 별로 이건 보고 싶지 않네요. 오사카에서도 서밋을 하나 봐요. 이거 누르면 나올 텐데 오사카는 상관없죠. 아까 후쿠오카라고 돼 있었죠. 그럼 다른 타임테이블 같은 거 볼까요? 스케줄 가면은 오사카는 6월 28일에서 29일 날 열리고, 보면은 6월,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6월 8일에서 9일까지 후쿠오카 지역에서 열리는 게 사실이네요.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inance Minister and Central Bank,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각국에 있는 금융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팅을 갖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주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주제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장소도 맞췄고, 그리고 이 모이는 사람들로 미뤄볼 때 그 주제를 다룰 수 있겠죠, 충분히. 왜냐면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의 통화정책, 여러 가지 금융정책들을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규제 관련된 거를 논의하는 자리가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6월 8일에서 9일까지 이 이틀간에 거쳐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갖고 합의안을 내놓을 텐데, 저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좀 냉정한 제 3시선,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죠.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거는 이날 이 각국의 금융당국 또는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G2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정상급 20개국입니다. 정상 20개국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건데, 이날 뭔가 크립토 커런시를 약간 허용하는 쪽으로 뭔가 결정이 나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융당국이나 센트럴뱅크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암호화폐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예요. 뭐 혁신이고 뭐고 그거를 떠나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뭔가 도움이 된다, 신기술이다 해서 도입했을 때 그냥 문제없이, 그러니까 위험 없이, 리스크 없이 잘 작동하면 이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특성의 그 익명성이란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실제로도 해킹한 다음에 암호화폐로 받아갖고 본인들 자국 내로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게, 북한 놈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상을 해봅시다. 어차피 만약이긴 한데, 만약이긴 하지만 진짜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북한이 뭐 해킹한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주면 너의 문서를 암호화한 거를 해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킹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받고 그거를 세탁을 해갖고 이제 본인들 외화벌이 수단으로 쓰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 짓거리를 안 했으면 굳이 크게 반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테러 자금 조달 뭐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요. 근데 북한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해외 언론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안티모니 론더링이나 지금 보신 대로 카운터 테러리즘 파이낸싱 관련된 거 계속 얘기가 납니다. 북한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북한한테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금 세탁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암호화폐 하면 떠오르는 거는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규제해야 이 자금 세탁 방지가 되고 테러 단체한테 자금이 조달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거는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바꿔서 풀어보면은, 이런 정황상 이들의 이해관계상 아무래도 이날 결정되는 안은 사실 뭐 암호화폐를 매스 어덥션, 우리가 좋아하는 대량 채택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서의 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에도 써있죠. 안티모니 론더링과 카운터 테러리즘 파이낸싱, 이 두 개의 초점이 맞춰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한계가 있지만 사실 그래도 이것만 정해진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암호화폐를 악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규제 라인을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은 어느 정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한다는 의미와도 같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암호화폐 자체가 무조건 나쁘기만 하면 이들은 그냥 밴을 시켰을 겁니다. 무조건 밴을 시켰을 거예요. 그냥 앞으로도 쓰지 말고, 지금도 쓰지 말고, 쭉쭉 미래도 못 쓸 거야. 그냥 쓰면 금지야. 다 죄 짓는 거야. 범죄야.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런 걸 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라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까지 대량 채택을 위한 그런 기틀이 마련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스텝 나아갈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규제로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클리어하게. 예. 이런 측의 의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물론 아직 걸어갈 걸음이 좀 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니죠. 좋은 쪽으로 봐야 되는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G10 이제 한 달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예, 6월 8일에서 9일날 이제 세계 정상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합의안을 만들려고 회의를 하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